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Q&A, 조만간 교체가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국회의원 출신의 이두화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신년 특별 사면 명단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추 장관의 발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민생 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인 및 선거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연 포함될 것이냐. 근데 결국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문제도 역시 또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민심을 좀 달래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한명숙 총리라든가 이런 정치인 사면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그 갈등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좀 우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까지도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내후년 초에 예. 내후년 초에 뭐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사면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더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 사면을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이다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오늘은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사표 수리가 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연일 SNS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이 꼭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또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그다음 징계를 한 게 모두 법원에서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이제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게 하셨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법무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정행정이에요. 예. 근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그 확진자가 700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책임을 통감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말씀 안 하셔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계속 사과를 대신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탄핵에 대해서 이 공유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준 사안이어서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일반인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부구치소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 일단 윤석열 총장 탄핵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로 들어보시죠.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의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탄핵을 하지 않는 걸 정리하느냐는 지도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지고 또 있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이낙연 대표의 방금 발언 같은 경우는 탄핵론에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은 오늘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의견이 갈린다기보다는요, 분노한 당심을 좀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좀 책임성 있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뼈 있는 말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까지 조국 프레임이 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여전히 매여 있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뭘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건 당 지도부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분노한 마음도 있겠지만 좀 당심들, 당원들 마음을 달래줘야 한다. 이런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좀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여당의 모습 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좀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복귀한 이후에도 탄핵을 주장하는 다른 의원의 글을 공유하는 등 기존 입장을 좀 뭔가 유지하고 있는 듯한 추 장관의 모습. 그런데 정작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좀 소홀히 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어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방역 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단일 시설 내의 최다 규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와중에 이제 이걸 관리해야 되는 동안 도대체 뭘 했냐 책임론이 불거지는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어제 또 SNS를 통해 이 사진 한번 공개했습니다. 이게 보호관찰관들과 만난 이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그 조두순 출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보호관찰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죠. 그리고 네.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애로가 많고 우리가 저 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네. 추미애 장관이 저 부분도 챙겨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구치소 문제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페이스북에 보면 보호관찰소, 교정국, 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정국 직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이 되고 있는 교정국 직원, 교도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랑 그 다음에 그 수용자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방역에 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어진 걸 받아들이거나 건의를 해서 수동적이지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용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본인이 그렇게 챙기다고 하는 그 법무직원, 교정국 법무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부구치소가 여건이 밀집이 아주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교정직원들은 안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챙기셔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분들 직원이 그 보호관찰소 직원보다 교정국 직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위험도가 훨씬 높죠. 근데 이게 뭐든지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아까 탄핵 주장 공유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사실 대통령이 사과하신 데 대해서 법률가인 그 법률적으로 성립 안 한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상급자, 하급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그 사과하신 데 대해서 탄핵 주장을 공유하면 대통령한테도 항명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행동은 일관된 기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게 보니까 지난달 27일이에요. 이게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를 한 사흘 뒤에 나온 건데 보니까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에나 이 마스크를 수용자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전수조사까지는 무려 3주가 걸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 총장 징계에 집중하느라 정작 이 구치소 안에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 상황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윤 총장 징계와 이번 사안을 연결할 수 있는 성격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교정당국이
제대로 수용자들을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만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건물들 5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형 구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어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원래 수용 인원보다 더 초과해서 지금 수용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도 마스크 지급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못 만들었고 그 이후에 12월 초부터 확진자가 또 다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은 뭐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윤 총장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추미애 장관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앞서 보호관찰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의 표명한다. 내가 사의 표명했기 때문에 나는 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을 당연히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기 행보를 만들어가는 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동부구치소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 더 강조되는 이유, 과거와는 좀 다른 잣대를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발언이 준비돼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전격적으로 또 통역전을 전개해야 되는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 동안의 그런 총력적인 전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네, 과거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보였던 강경한 그런 대응처럼 이번에 동부구치소 이거 감염 책임 추 장관이 져야 한다. 야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교정본부가 법무행정에 이제 법무부에 속한 본부 중에 제일 큰 본부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동부구치소장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동부구치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수용 정원이 2,070명인데 342명이 초과해서 2,412명이 수용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27일부터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려면 격리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동부구치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정본부장도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하자. 왜냐하면 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건 법무부에서 결정으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격리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얼마나 인원을 밖으로 빼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뭐 교도관들을 몇 교대를 어떻게 일을 해야겠다. 이런 모든 걸 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법무부 장관밖에 없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행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뭘 하셨는지를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본인은 검찰개혁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장관 퇴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떤 장관으로 기록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구치소 내에서 757명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장관으로 기록될 거고요. 이 사람들만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동부구치소 지금 계속 다시 이제 검사를 할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으니까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동훈 방지법 이런 거 만들어서 인권 침해법을 만들었다고 참여연대 민변까지 비판을 한 그런 장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비판할 거리만 더 만들어주고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부구치소 감염과 관련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 이야기 해봤고요. 코로나 관련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또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